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저자도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멀리 보이는 다리가 성수대교가 되겠고요. 이 성수대교 앞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수면 위로 모래사장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왼편으로는 중량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래서 한강과 마주 만나게 되는 이 두물머리 지역에 모래가 쌓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저자도가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강 바닥의 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만, 준설이 중단이 되면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결국 이 지역이 물이 두 물이 만나면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런 모래와 같은 가는 흙들이 퇴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때 이 저자도는 강변북로와 서울숲, 그리고 이 압구정동과 동호대교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역에 이 저자도가 복원되어야 된다 하는 운동이 한때 이 옥수동, 금호동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가서 이 저자도가 실제로 복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프랭카드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섬을 되찾자, 옥수동과 금호동 남쪽 한강에 있었던 35만 평의 모래섬, 압구정지구 4만 8천여 평을 매립하면서 1972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섬이었, 이 저자도를 살리자, 이런 주장들이 벌어졌었고요. 서울시는 한때 이 복원계획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던 섬이 바로 저자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저자가 당나무 저자로서, 당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서 저자도라고 불렸고 민가도 10여 채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의 이 압구정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압구정 건너편에 보이는 이 물 위로 떠오르는 넓은 이 섬이 바로 저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폭이 넓어서 예로부터 물놀이하기 좋은, 거기다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호수가 없지만 중국의 산수에서 이 호수를 본따서 이쪽을 서울의 동쪽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동호라고 불렀고요. 뱃놀이를 즐겨 했던 곳으로 그 이름이 지금 동호대교에 남게 된 것이죠. 자,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의 경우, 이 압구정은 경기도 언주면 압구정리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도 강변에는 이렇게 모래 톱들이 발달을 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갈수기 때는 폭이 좁아져서 강폭이 좁아졌다가 500m가 안 되다가 이 홍수가 나면 2000m 이상으로 높아져서 이 낮은 지역은 늘 홍수 피해를 보게 되는, 침수되는 것이 이 한강변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경조우도에서도 분명히 이 압구정 건너편에 저자도라고 하는 이 섬이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고, 그 건너편으로는 소위 뚝섬, 지금의 뚝섬이 펼쳐져 있고요. 바로 이것이 중량천이 되겠고요. 이 제반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살고지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이 중량천이 만나는 지점에 나타났던 모래섬이 저자도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저자도가 있는 이 한강변에
무쇠막, 이 무쇠막이 지금의 금호동이 되겠고요. 이 두모포라고 되어 있는 이 두무개라고 해서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동네 이름으로 따지면 바로 그 옆에 사한단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 사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일찍이 이곳에 동빙고, 소위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던 곳으로 아주 물이 맑은 지역이라고 해서 옥수동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가까이 있었던 섬이 저자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옥수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저자도 다시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도 이런 연유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도를 걸어 건너서 바로 여기서 압구정은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오른편 쪽으로는 바로 뚝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뚝섬 나루 다음으로 두무개 나루가 있어서 이 두모포라고 하는 이 두무개 나루를 통하게 되면 바로 이 고개를 넘어서 수구문, 이것이 지금의 광희문이니까요. 광희문을 통과해서 한양 도성내로 쉽게 갈 수 있는 중요한 포구가 이 두모포, 두무개 나루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1910년대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 지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저자도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한강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강에는 지금은 없어진 많은 섬들 혹은 지금은 육지화돼 버린 섬들이 당시에는 많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난지도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은 육지화되었고요. 또 잠실도 부리도가 지금도 육지화되어서 지금 잠실벌이 된 것이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의도의 경우도 지금은 섬이 아니라 완전히 육지화되게 되었죠. 자, 그런가 하면 저자도는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황이 바로 되겠습니다. 1920년대만 해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경성부 관내도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자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든 바로 이 모래섬이 자, 위의 사진과는 다르게 2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지금처럼 저자도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 제방만으로는 한강의 홍수를 막기 어려웠었던 압구정이나 뚝섬 지역에 인공적인 제방을 쌓기 위해서 흙이 필요했고 그 흙을 저자도 흙을 파다가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뚝방을 쌓기 위해서 저자도 흙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수동 쪽에 제방 정비 사업을 벌일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바로 압구정동 쪽 항공지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강변으로는 많은 모래사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래사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즉 홍수가 지게 되면 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자연재방, 이게 지금 자연재방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런 자연재방을 넘어서 늘 홍수에 의해서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저지대의 압구정 농 한강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자연재방 부분을 뚝방을 인공 제방을 쌓음으로써 지금 보이는 이 모래사장 부분을 택지화하려는 사업이 바로 압구정동 지역의 택지화 사업이고요. 그 결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지금 성수대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호대교가 되겠죠. 그래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바로 이 제방이 인공적인 제방이 되겠고요. 이 제방을 쌓았는데 저자도의 흙을 가져다가 쌓음으로써 지금 보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의 이 택지화 과정에서 저자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강 건너의 압구정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강둑이 이렇게 제방이 쌓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성수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흙들이 바로 오른편 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 저자도 지역의 흙들이 지금 이 저자도 지역의 흙들이 바로 이 제방을 쌓는 데의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너편 쪽이 옥수동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설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했었던 반포나 잠실 주공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이게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에 의해서 중상층들을 위한 소위 대형 평형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서 결국 이 고급 압구정동을 소위 이런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1978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이전이라 덩그러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들어섰지만 그 남쪽 지역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 이게 그 당시에 강남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분은 실제로 지금의 압구정 현대 백화점 자리로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78동까지 한 5,000평 정도의 넓은 땅 위에서 배래 농사를 짓던, 배밭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 헐값에 넘기고 결국 배 농장의 집안의 가업을 계속 잇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서 이주를 하셨던, 경기도 화성으로 이주하셨던 이분의 증언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은 대표적인 배밭 단지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있었던 그 압구정 터가 바로 지금 현대아파트 74동 지역에 그 터가 있어서 이를 기념하는 지금 압구정지라고 하는 이 표석과 더불어 지금 표지석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압구정도에서 저 멀리 바라다 보이던 삼각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의 저자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그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압구정이 있었던 이 자리는 아파트 숲속에 가려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의도의 이 윤중제라고 불리우는 제방을 쌓기 위해서 폭파해 버렸었던 이 밤섬입니다. 이 밤섬은 결국 준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은 이렇게 다시 큰 섬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던 것처럼 언젠가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라져버렸었던 바로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바로 옥수동 앞
저자도도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날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